기자분들께서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언제까지 통과시킨다는 얘기는 있었습니까? 언제까지 통과시킨다라는 얘기는 언제까지 제출되겠다는 정부의 스케줄이 나와야 되는 다음 주 제출하겠다고 문제입니다. 홍남기 그래서 3월 초에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에 대해서 오늘 그 추경이 아주 신속하고 또 긴급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속도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중국과 입국 전면 금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오늘도 공개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네, 오늘 그 모두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지금이라도 감염원에 대한 근본적 차단을 위한 중국에 대한 그 입국 금지 조치를 또 강력히 요청을 황교안 대표께서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초기라면 몰라도 라는 여지를 남기셨습니다.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이후로 특별 이제 심사를 밟게 된 이후에 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감염에 대한 중국으로부터의 감염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상당 부분 불식된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 입국 금지 당하는데 빌미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대통령께서는 하셨습니다. 초기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는 재차 그래서 초기부터 감염원 근본 차단을 위한 중국으로부터의 그 입국 금지를 강력히 요청했던 것이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 때 총리를 이렇게, 메르스 사태가 한창일 때 이제 중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총리가 되셨는데, 그때 보니까 초기에 이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이 구멍을 막는 것이 참 중요하더라. 그래서 지금이라도 일단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그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고,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급격한 그 확진자 증가 이 사태는 내부적으로 막고, 그러니까 차단과 치료, 이것을 동시에 진행해야 이 문제가 보다 신속하게 풀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대통령께 드렸고, 다시 한번 오늘 그 직접 뵙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지금은 일단 사태의 해결에 주력하면서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되면 복귀 방식으로 어떤 얘기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확한 워딩은 아니지만 복귀 방식의 어떤 그 해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가장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 오늘은 의견이 엇갈렸다라기보다는 지금 이것이 초유의 국가 위기다라는 데 대한 의견 일치가 있었다라는 점에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 이제 대구, 경북 그 시도민들께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과 공포, 또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감염병에 대한 공포, 불안 플러스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자라는 그런 공통점이 더 많았던 그런 그 회동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가 황교안 대표께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요청한 그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감염원 차단을 위한 그 입국 금지 조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 그리고 이 책임성 있고 전문성 있는 이제 그 장관으로 교체해 달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일견 그 내용에 어떤 그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에 동의는 하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적극적으로 가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는 못했다. 예. 그렇게 아까 그 자세히 설명드린 바대로 입국 금지 문제라든지 장관들에 대한 문책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견이라면은 이견이 되겠습니다. 다녀오시면서 다양한 건의사항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을 어떻게 좀 전달을 드렸나요? 그렇습니다. 네, 대구 경북이 지금 확진자 수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이제 그 심각한 고통을 겪고 계시고 어제 갔다 와서 이제 들은 얘기 그리고 현장의 얘기를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특히나 근본적인 대책도 중요하고 정부가 내어놓는 그 여러 시책들 이런 그 대비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부는 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현장에서는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성들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그 마스크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이 공적 그 공급망을 통해 가지고 오후부터는 뭐 살 수 있나 보다라고 해서 일찍부터 줄을 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피부로 국민에게 와닿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 그래서 그 보통 이제 위기가 닥치면은 정부발 여러 대책들이 나오지만 현장과 동떨어지지 않거나 현장의 이 속도가 느려서 겪는 국민의 고충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죄를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별도의 답변이나 아마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하시려면 그 공개를 통해서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은 부분 초동대처나 이런 데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도 이 세간의 우려에 공감을 하면서도 그렇게 명백한 국민에 대한 사죄는 없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수동대처가 미흡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판단한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네, 더 질문 주실 기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네. 사례가랑 관련해서요. 네. 정책실장님이 코로나 자료 설명하면서 정부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는데 공식적인 정책실장이 지금 대책 관련 브리핑 과정에서 정책실장의 발언 중에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당 신선전 대표가 지금 중국에서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신선생활 감염 확산을 이 사람도 시급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그에 대한 대표님이 따로 있잖아요. 미래통합당에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서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 데 있어서 이 신천지라는 그런 이제 종교 단체의 문제가 없지 않다. 여기 문제들도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책임을 가리거나 정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항상 같이 드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어떤 확진의 이 거점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도대체 누가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그 내부의 지금 감염 경로조차
정부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통합당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이런 것들이 조속히 파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이나 정부가 어떤 다른 데로 정부의 그 비상한 대책을 요구하는 것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리게 하는 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를 함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본말이 전도가 돼서 어떤 특정 종교 단체와 우리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엮어서 음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회동 과정에서도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그 일각의 어떤 그 댓글 이 집단적 댓글 달기라든지 어떤 그 미래통합당과 종교단체를 엮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를 하면서 제 정당 대표들께도 제 정당에서 제 정당 차원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도 간간히 들리는데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거는 정말 정당들 간에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고 정당 대표들도 동감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인지 뭐 답변을 아니요,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기보다는 그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러한 그 탈행적 문화에 대해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제 정당 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끄덕끄덕 이렇게 동감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아까 민주당과 관련해서 네. 이 방식의 해결을 얘기하셨다는데 이게 맞지가 않아서 정확히 그 워딩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태 해결에 주력을 해야 되고 나중에 이 사태가 좀 종식이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복귀 방식으로 어떤 논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얘기를 대통령께서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심도 있는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발언을 통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오늘 말씀을 대통령께 드린 대로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전쟁 중에 장수를 가는 이 문제, 교체하는 것의 문제 때문에 자중하고 또 자중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박능우 장관 그리고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를 더 이상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 또 거기에다가 거짓말까지 보태져서 이거는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이분들에 대해서는 경질을 하고 그 자리에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춘 장관을 임명을 하시면 인사청문 절차 등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 책임을 느끼는 발언을 하셨다고 했는데 말씀을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서 처음이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전제를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은 이제 이미 그 단계도 지나갔다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통령께서는 2월 4일 그 특별 입국 절차 이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가 10,000명이 넘던 입국자에서 1,000명으로 줄었고 오늘은 뭐 더 줄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그 비서실장도 하시고 또 대통령께서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래통합당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특별 심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감염원 차단의 개연성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원천적인 차단이 되지 않는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2월 4일 이후로 오늘이 2월 28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2월 28일이 됐는데 이제는 심지어 상황이 역전돼서 오히려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가려는 입국자를 이거 뭐 격리한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로 상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더 질문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